저는 4.16 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 사무국장 김종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손님입니다. 슬프지만 매우 반가운 손님입니다. 지금 이 기억저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아이들 방 사진은 아이들 방 사진으로 세 번째 전시입니다. 10월 16일 이후로는 빛과 소금이라는 다른 주제의 이름으로 전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깨끗하죠.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신 후 그 전 아이 방이 너무 좁고 허름해서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더 깨끗하고 더 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수학여행 갔던 물품이고요. 이 아이들 방 사진을 보면 어느 아이들 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 방을 보면 대한민국 어느 아이들 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 방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이 유일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머리 위에는 304개의 기억함이 있습니다. 이 304개의 기억함에는 304개의 물건을 넣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건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사진을 넣어주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고요. 여기 이제 영란이 기억함인데요. 영란이 기억함에는 노란 나비가 있습니다. 팽목에서 노란 나비를 본 날 영란이 어머니 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란이가 가는 곳마다 나비 모양을 한 무엇인가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비를 본 날이면은 어김없이 영란이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그 지갑에 있었던 그 노잣돈, 아이들이 거의 다 노잣돈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요. 물건들을 많이 넣어주셨는데요. 캐릭터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여권인데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을 그 여권에는 도장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기억함에는 아이들의 소중한 물건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불은 진도 체육관에서 올라온 이불입니다. 이 이불을 가져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불을 왜 가져가는데 2014년 가족들은 팽목에서, 그리고 안산 분향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청운동에서 풍찬 노숙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팽목에 있었던 이 이불은 이 이불의 배인 서러움, 고통, 그 피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오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불을 양으로 치면 5톤 트럭 하나 가득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불을 가지고 이불을 넓게 깔고 그 위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자 하신다라면은 대여 가능하니까 이불을 가져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하시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1반부터 6반까지 있고 생존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그 7반부터 10반까지의 교실이 있고 교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3층 3학년 1반 교실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반부터 6반까지는 비교적 살아 돌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7반부터 10반까지는 살아 돌아온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네, 1반이 19명,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또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 예은 아빠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아빠, 엄마들이 선생님 말 잘 들어라는 말이 했습니다. 안내방송을 잘 따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반의 애진이하고 애진이 아빠는 좀 달랐습니다. 3번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진이가 애진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그 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애진이 아빠는 바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애진이 아빠가 애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왔니? 아니, 왜? 나가지 말래. 왜? 선생님이 나가지 말래. 왜? 왜라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 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지 말래라는 얘기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전화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역시 애진이 아빠가 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오라니까 못 나가, 나가지 말래. 나오라고. 친구들도 가만히 있지. 나오라고. 그래서 애진이가 울면서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나가래, 우리 아빠가 나가래. 그때는 이미 물이 무릎까지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애진이는 몇 명의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편지글도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늘색 노트는 방문자를 위한 노트입니다. 그 한 교실에 하나의 편지는 꼭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력이 되는 만큼 단문이라도 그 하늘색 노트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머니들이 와서 보시곤 합니다. 저도 가끔 떨쳐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반, 2반 교실 둘러보시고 5분 후에 3반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3반은 8명이 살아 돌아오고 26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시행령 싸움 때 22가구가 아주 격렬하게 싸운 반이기도 합니다. 3반 교실에서는 형제 자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형제 자매들은 150명 정도, 그러니까 단원고 형제 자매들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가장 어린 친구가 6살 아이이고요. 좀 나이가 많은 친구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23살인 친구, 이제 이제 성호 누나, 예나가 6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친구랑 싸워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토 다 절교를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떠니? 이렇게 얘기가 이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절규하게 되고 절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인 특성이 외톨이가 좀 되고 있다는 것. 부모들도 물론 이전의 지인들과 이게 관계가 좀 다 끊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형제 자매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울면 운다고 뭐라고 하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 이젠 괜찮나 봐? 다 극복됐나 봐? 웃으면 웃는다 뭐라고 하고 세월호 가족들은 그래서 소리치면은 세월호 가족들 갑질한다. 그래서 이 가족 그 엄마 아빠들의 그 스트레스를 자기 자학하는 걸로 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이제 형제 자매들 그런 자학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기의 고통을 부모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고통을 부모한테 지금 부모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보아오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엄마마저 아빠마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가족 중 2명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명은 스스로 운명을 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명의 형제 자매들의 가장 불안한 것은 내 아빠,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불안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거 틀렸다. 괜찮아. 4반은 9명이 살아 돌아오고 28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5반은 9명이 살아 돌아오고 27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5반 교실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이제 이 기업과 약속의 길을 하면서 어떤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4반의 2명의 오빠를 만나러 왔던 거고요. 근데 그 2명의 오빠는 음악 동아리를 같이 했던 오빠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약속의 길을 다 끝나고 그 친구가 저를 계속 보고 있길래 불러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자살 시도를 3번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 오빠들하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용감하게 살아서 오빠들의 뜻을, 오빠들의 억울한 죽음을 동생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8월 31일 날 그 일산에 있는 여기 이제 3반의 시연이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8월 31일 날. 저는 9월 2일 날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몇몇 이런 교육 현장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알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알 수 없다. 야, 이게 꼭 안산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되게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는데 250명의 친구들은 어떤 상태일까?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분노,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기억저장소는 그 이제 고등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친구들이 비교적 이렇게 좀 그 자발적으로 오는 공간이어서 가끔 그런 걸 넌지시 물어보는데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은 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분노가 지금 어떻게 이후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게 좀 그 8월 30일의 일과 8월 31일의 일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많이 좀 두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은 물론 없겠지요. 있을 수 있을까요? (75명이) 살아 돌아왔고요. 그 한 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75명은 바로 다나온고로 들어오지 않고 2달 정도를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완화치료를 받고 단원고 교실로 왔습니다. 1주기쯤에서 어떤 아이가 죽은 친구들과 자주 갔던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의 대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좋니? 이 아이들은 그 경계에서 그 경계를 영원히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퇴근하다가 생존자 엄마를 만났는데요. 이제 우리는 살아나온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5명의 부모는 유가족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족은 미수습자 가족 앞에 죄인인 거고요. 장례를 치러서 죄인, 죽음의 현장에서 탈출해서 죄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건우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 하고 부럽다, 너무 부럽다. 생존자 아이들 고통스러운 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부럽다. 너무너무 부럽다. 내 아이가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해도 나는 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3반 김초원 선생님, 7반 이지혜 선생님은 비정규직이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이놈의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순직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교실에 된 관련된 얘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처음에 교문에 있던 기록물들을 누가 일방적으로 치웠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무실에 있던 기록물이 또 일방적으로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와서 따졌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아주 우연찮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10월 12일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의 1년 전이죠. 교실을 치우겠다라는 공문을 경기교육청으로 보낸 상태였고 그것이 거의 다 얘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4월 16일 이후에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인가? 8일인가? 그런데 이 교실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유일한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실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거울,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야만적이었던지를 증거하는 것이 이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실과 관련돼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너무 야만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250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는 논리가 광범위하게 이 주변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250명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진상규명 싸움도 힘든 상황에서 이 교실 싸움까지 지금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교실을 쭉 도니까 웃지도 못하고 힘들죠. 우리 코 빨간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빨개. 근데 힘들지만 뭔가를 또 에너지를 주고는 저는 에너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에너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에너지.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를 받고요. 저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무술 수도 있어요, 언제는. 근데 눈물 나고 이거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자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앞장서면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민이 살인자를 잡는 것,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생명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생명 교육을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지 않을까. 앞장서면서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교실을 돌아보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반 교실, 교무실 둘러보시고 교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가지고 진짜 학교 계속 다니고 빨리 지혜 나와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학교를 그만두라고 또 옆에 조용을 하고 있어. 안 그만. 내가 그만둔다고 사실은 이제 현재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이제 수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한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까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다라는 게 핑계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이 경험을 하면서 되게 잘못 살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앞으로 학교에 돌아가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좀 머릿속에다 그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업과 약속의 방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하면은 방에서 못 나간다. 진짜인데? 여기서 약속 안 하고 나가면 저주 받아요, 저주.
아이고 앉으세요. 그 기업과 약속의 길은 이 마지막 여기에서 토론은 가족 중심의 토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의 토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말씀씩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획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뱉은 말은 절대 잊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다른 유가족들이 한 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담아서 가셔라. 담아서 가져가셔라 라는 겁니다. 네, 저는 송곡 광명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재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사로서 그런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있겠구나. 해마다 적어도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걸 또 같이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학교에서 큰 역할은 아니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지금 3학년 학생들 보면 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건 분명합니다. 기억해내는 것이 괴롭겠지만 그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최선이고 그것이 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계속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도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언젠가 우리 사회가 좀 변할 수 있는 게 그런 가능성이라도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빨리 왔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번은 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교육이었는데 교육의 목표가 뭐냐 항상 전인인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인인간은 인간성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250명의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고 위하는 게 그게 교육이다라는 걸로 다시 학생들한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도 청춘의 지선 4월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연구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기억저장소랑 단원고가 오늘 세 번째 방문인데 저는 좀 올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좀 항상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바쁜 일상이 찌어서 가끔 있기도 하는데 다시 이렇게 안산을 찾고 단원고 교실을 방문하면 그동안 제가 살아온 그 일상을 되돌아보고 다시 이제 세월호에 대한 그런 자극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도 다시 하고 다시 일상을 돌아가면 또 어떤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오면서 다시 좀 부여잡는 게 있어서. 예, 저는 동대부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정수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도 세월호에 타고 있는 학생들 같이 2학년 담임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같이 갈 예정이었던 이제 2학년 담임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좀 굉장히 학생들도 민감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른 것보다 항상 저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이 참사인에서 항상 저를 괴롭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만약에 거기에 같이 배를 타서 담임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항상 지금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의 그 교무실도 봤지만 같이 학생과 같이 남아 있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똑같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까? 두 가지를 항상 이걸로 인해서 항상 저를 괴롭히는 문제였는데 참 개인적으로 참 풀기 어렵더라고요. 항상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내 주변서부터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나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작년은 미친 듯이 돌아다녔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요. 예,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주로, 새 집으로. 대구 쪽이라 전세로 갔는데 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또 버리고 갈 것 같아서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서 새 집으로 갔는데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형제들도 못 만나요. 우리가 가면 분위기 망가뜨릴까봐. 명절이고 생일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매스컴에서는, 뉴스에서는 다 끝난 걸로 인양도 해준다, 보상 얘기도 하고 10월 말일까지 뭐 다 받으라 그러고요. 국저위도 다 됐다고 너네들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국저위도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네.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놨는데 힘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겹치니까 몸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그랬어요. 교실에 들어가면 아파요. 그걸 보면 상교육인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게 하려면 교실이 살아요.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종교조 선생님들한테 가서도 서울역 가서도 소리쳤어요. 종교조 선생님들이 어떻게 부모님들 싸울 거냐, 센 발언을 요구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거냐. 난 선생님한테 외쳤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부모님들 싸우는 거 모른다고. 선생님들 26년 싸웠으면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싸워달라고. 다 제자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앞에 가서 싸워주세요. 교육청에 가서 싸워주세요. 교육실이 살아남아야 한다면,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면 선생님들이 앞장서 주세요. 네.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내 자식이 왜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지 진상규명 진실을 밝혀달라 하는데 이 부모들을 죄인 취급해요. 빨갱이래요.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빨갱이래. 돈이나 받고 쓰래요. 돈이나 받고. 내 자식이 어떻게 갔는지 비참하게 갔는데 내 자식이 저런 구조를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라니 이 멍청이 엄마가 그것 좀 알고 싶다고, 그것 좀 알고 싶다고 소리를 듣는데 알려주진 않아요. 입 다물고 살으래요.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 살아올 수 없어요. 진실을 밝혀서 진상규명을 해서요. 아니야, 왜 그렇게 힘없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울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내 자식들 보내놓고 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어디 숨어 있어야 하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자식 팔아서 뭐라더라, 대통령이네요. 갑질한데 돈 10억 받았다는데 10억 받으면 반은 내놓으래.
야, 너네들 보상받으면 이사 갈 거니? 또 어떤 말까지 한 줄 아세요? 안산에 지금은 당신들이 바빠서 돌아다니지만 5년, 10년에 어느 정도 한가해지면 당신네들이 정신이 멀쩡해서 트라우마가 다 와서 안산의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네. 10억이라 100억을 줘보세요. 이 아픈 마음이 이게 사라지는지. 아우, 이런 모습 보기 싫었는데. 네. 선생님 진짜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되게 많이 지금 힘들어들 하십니다. 박근혜한테 얻어맞는 것보다도 이웃한테 얻어맞는 게 박근혜한테 얻어맞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지금 그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우리가 잊으면서 그 시민들이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족들은 고립되고 동네 사람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잠잘 곳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힘내서 가족들은 또 내일이면 모레면 눈물 한 번씩 훔치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왜? 호성이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면 모레면 또 눈물 한 번씩 훔치고 일어날 거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그리고 250명의 아이들의, 그리고 12명의 선생님, 그리고 304명 모든 희생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정의로운 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학생, 청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성이 엄마는 안산에 상처를 많이 받아도 내가 제일 젊었을 때 여기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살아보자 하는 곳이 안산이에요. 내 자식이 고향에서 부딪혀 볼랍니다. 나중에 죽을 때 돼서 후회하면 어떡해요? 네. 끝까지 여기서 부딪히고 한번 살아보려고요. 네. 그래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오세요. 네. 끝까지 갈 겁니다. 근데 오시면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싣고 울고 나니까 또 다시 힘이 생겨요. 내일은 또 새롭게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 40분 함께한 시간입니다. 우리 또 오늘 우리가 또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내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영웅담을 250명, 12명의 선생님 앞에 영웅담을 늘어놓는 자리, 그런 자리도 또 기쁨과 슬픔, 우리가 슬픔을,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일어설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명의 아이들과 12명의 선생님 앞에 우리가 영웅담을 늘어놓은 그 첫 번째가 교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오늘 즐겁다고 표현을 하기 좀 아직 했는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으라